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카시어링을 빌리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카시어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충격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차량이 더 많이 부서지겠죠? 근데 이 충격량이 강하게 작용을 하려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 무게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무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카시어링에서 쓰는 차량들의 무게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승용차라는 형식의 차량 무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1톤에서 2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건 뭐냐면, 속도예요. 차량의 속도가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충격이 됐을 때 충격량이 상당히 세진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인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게 됐을 때 사고가 크게 납니다, 보통.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과속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차량이 데미지가 크게 납니다. 엔진, 미션까지 밀고 들어오거나 그리고 휠 하우스까지 그리고 대시 패널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과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케이스들의 처참한 사고 장면 후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앞쪽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게끔 박살이 나는 경우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과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일 거예요. 공도에서 배틀이 붙었는데 나는 계속하는데 상대는 못 온다. 오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말로인 거죠. 이렇게 사랑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아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차가 반납이 되게 됩니다. 순전히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근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속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케이스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속도 자체는 조금 덜 빠릅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산길이죠. こいつ先を知らないのか。この緩い右の後はきつい左だ。減速しないと谷底へ真っ逆さまだぞ。言わんこっちゃねえ。スピードが乗りすぎてるぜ。立て直して減速するスペースはもうねえ。What the hell? 이 와인딩 로드를 타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고 비용보다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과속이라고 치고 두 번째는 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이 ESP를 꺼놓고 운행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현대차 에어백 안 터진다. 그러면 뭐 현대에서는 충돌 각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터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뭐 충돌각이 맞아야 에어백이 터진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현대 자동차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현대뿐만이 아닙니다. 벤츠, BM, 아우디, 볼보, 뭐 페라리, 포르쉐 다 똑같아요. 충돌 각도라는 거는 회사마다 정해놓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에어백이 시도 때도 없이 터지면은 간단한 접촉사고 가지고 터지면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상해적으로도 그렇고요. 생체적으로. 자, 그럼 어떨 때 이 에어백 터진 사고 많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와인딩 탈 때입니다, 여러분. 와인딩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일단 정면으로 때려박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다 전측면입니다. 전측면을 때려박았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와인딩을 타다가 속도를 제어를 못한 경우가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되면서 차 그대로 밀려서 조향이 안 된 상태로 꼬라박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더 다루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ESP를 끄고 타시는 경우에요. 이 ESP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마다 다 부르는 네임이 뭐 ESC인데도 있고 VGC인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차체 제어 장치, 차량 자세 제어 장치인데요. 이게 차량이 미끄러진다라는 걸 감지하면 출력을 알아서 제한을 해서 뺍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도 가속이 안 붙고 필요한 부분에 조금 고도화되어 있는 ESP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바퀴의 동력을 제한을 해요.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엔진 출력을 가지고 돌리든 안전보다는 차량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 비용도 그래서 ESP 모듈이 나가거나 하면 되게 비싼 이유도 이거예요. 개발하는데 엄청난 공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ESP를 끄고 탔다고 생각을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출력은 올라가고 그리고 차량의 안정성은 떨어졌다. 물리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ESP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옛날에 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제어할 때 조금 더 위험 요소가 더 생긴 거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ESP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인딩 타시는 고객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ESP 기본으로 끄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ESP를 끈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물론 차량의 바퀴를 계속 굴려가면서 미끄러뜨리면서 가야 될 때가 안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도에서 그렇게 타셨다면 여러분들이 공도에서 차를 미끄러뜨리는 게 더 안전한 상황으로 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 행위를 하고 계신 거고 이런 행위는 사실 서킷에서나 그러니까 미끄러뜨리면서 갈 때가 더 안전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서킷에서. 근데 공도에서 그렇게 탔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